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책 협의를 위해 원희룡 지사를 만난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공항 반대단체들에게는 당정청 협의회를 추진해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마련된 원희룡 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정책 협의회. 제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이라든지 국제병원 등 참 어려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동반하고 있고 또 국책사업 또는 국가적인 새로운 정책의 사례들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은 제2공항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칫 제2강정 사태가 될 수도 있는 제2공항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이것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도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그 결과가 매우 아픈 상처로 남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반대단체들이 제2공항 갈등에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자 의원들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제2공항 찬반을 떠나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연장 방안과 지역 여론 수렴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하에서 이 모든 정보가 도민에게 공개돼야 된다.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치, 공론화라든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검토위원회 연장 문제와 그리고 지금 공론화 등 지역 여론 수렴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일방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공항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병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녹지병원의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농산물 해상 운송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논리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새해 업무 보고를 지난주부터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감정 싸움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개회 선언을 하자마자 탐나교육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부대조건 이행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오늘 예정됐던 직속기관 4곳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거부한 건 벌써 사흘째. 지난해 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합의했던 부대 조건 4가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대 조건은 올해 일선학교에 보건교사 20명과 사서교사 10명, 기숙사 사감 등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보건교사와 사서교사에 대한 의견차가 가장 큽니다. 교육위원회는 일선학교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과 독서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교육청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육위원회를 하고 합의한 것을 파기하고 못하겠다는 것은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정원 증원은 교육부의 허가 사항이어서 쉽지 않다며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원 외를 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미배치 학교에는 지금 학교 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원센터에서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보건 업무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벌써 일주일 가까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할 기회는 사라지고 그 피해는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항생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산란계 농장 3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5일 확인된 한 곳 외에 4곳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5곳 모두 제주도가 공급한 면역력 증강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이후 농장에서 출고 보류된 달걀 40만 개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지 20일 만에 숨진 5살 남자아이의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영장이 발부됐는데 계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한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5살 김모근이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것은 지난해 12월 6일. 병원에 입원한 지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병원에 이송되기 일주일 전에도 머리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던 김군은 부검 결과 머리에서 8곳의 상처가 발견됐고 온몸에 멍자국도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그 외상들이 생겼다는 거죠. 온몸에 나타난 상처의 형태라든지 그 출혈 소견이라든지 부위 이런 것들은 그 전형적인 그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군이 다니던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다리를 저는 김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들은 평소에도 종종 김군이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얼굴과 몸 등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엄마한테 맞았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놀다가 부딪혔다, 어디에서 다쳤다, 그런 식으로. 어머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았어요. 조금은 의심은 했었죠. 경찰은 지난해 12월 계모인 36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부검 결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소견과 증거를 인멸하려 한 휴대폰 분석 자료 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윤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아버지 44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사면 복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또다시 파괴했다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다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 의결 뒤 발표 예정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정 주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나 인명구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복잡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집을 찾아가느라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신고를 한 아파트를 쉽게 찾기 위해 노면 표시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날이 어두워 동을 표시한 숫자는 명확히 보이지 않고 각 동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탓에 출동한 구급차가 길을 헤맵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 단순 복통 환자였지만 화재나 구조 등 긴급 상황이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된 차들도 많고 동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소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헤매지 않도록
아파트 진입로 바닥에 각 동의 방향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도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시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선에서 공사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이처럼 동별로 빨갛고 파랗게 구분된 선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조나 진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시범 도색을 한 아파트의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봐가며 다른 아파트까지 도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바닥을 보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출동대 5분 안에 출동하게 됐는데 충분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길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소방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히 숨을 쉬어도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기질은 종일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이 시각 산지와 남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합니다. 현재 기온 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5도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에는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5에서 7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낮에 1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동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내고 있고요. 낮에는 13도선을 오르내리며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산지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은 5에서 7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13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고 그 밖의 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2도를 웃돌며 온화하겠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카약을 타고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일도 일동의 한 폐쇄된 여인숙에서 불이 나 건물 1층과 2층 일부가 불에 탔고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수리를 위해 폐쇄된 여인숙 1층에 무단 거주하던 사람들이 촛불을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은 제주시 선관위와 서귀포시 선관위에서 이뤄지며 오는 28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주 지역 조합장 선거는 모두 32곳에서 치러집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에 나섭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한라산 입산과 하산 시간을 연장합니다. 성파나 코스를 통한 정상 등반은 낮 12시에서 12시 30분으로 어리목과 영실 코스의 윗세오름 등반 시간은 12시에서 2시로 늦춰졌고 백록담에서 하산 시간은 1시 30분에서 2시로 조정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잇는 걷기 행사가 제주 올레길 8코스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와 민주평통 서귀포시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일 제주 최대 항일운동이 벌어졌던 법정사 항일운동 현장 인근을 지나는 올레길 8코스에서 진행되며 독립선언문 등이 낭독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주 올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녀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어촌계에 등록된 해녀는 2,26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1명, 40대 27명, 50대 248명으로 50대 이하 비율이 11.6%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35명이 새로 등록했지만 자연 감소와 이주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